오늘 이 이슈 분석의 첫 번째 이슈는요. 일본에서 전자화폐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규제 안 하겠다는 내용인데 좀 저희랑 좀 틀린 내용이죠. 이제 일본 그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생 노동성에서 카드나 어플로도 급여를 송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현재 일본은 현재 법적으로 모든 그 급여를 지급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다만 통장으로까지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를 2019년부터는 법을 쭉 개정해서 은행 계좌 말고도 카드로 쓸 수 있는 그 어플이나 아니면 그 말씀드린 어플로도 송금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그런 법을 현재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거죠. 캐시리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근로자가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야 되고 월 1회 무수수료여야 된다. 돈을 찾아야 되니까요. 수수료가 없어야 되고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주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거는 뭐 각자들의 그 개별적인 자유의사지만 급여를 월급을 소득을 그 암호화폐로 주는 것을 아직까지는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 일본 그 신문에 따르면 그 캐시리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림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림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하고는 잘 말이 좀 안 맞긴 한데 캐시리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정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일본 그 노동기준법은 처음부터 그 정해지면서 통화로만 직접 노동자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했는데 이 일이 왜 나왔냐면 도쿄도, 그러니까 도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시죠. 이 도쿄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화폐로도 좀 급여를 지불하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건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자화폐로 급여를 지급하는 그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기업은 금융청에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후생 노동성에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금융위원회에서 등록을 하셔야 되고 후생 노동성이니까 고용노동부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월 100만 엔 상한선으로 해서 서비스업자가 이 현금을 항상 100% 보존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일본이 캐시리스를 왜 준비할까요? 일본이 이 허락을 한 이유도 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암호화폐는 현재 지불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중요한 건데 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현금을 많이 쓰는 나라지 않습니까? 지난번 동일본 그 대진 3.11 동일본 대지진 때도 보면 뭐 개인 근거만 수만 개가 떠내려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캐시로 결제하는 비율, 그러니까 현금 없이 결제하는 비율이 일본 한 20% 정도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한 40에서 50% 정도 되고요. 뭐 우리나라도 뭐 신용카드 워낙 많이 쓰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현금 없이 결제하는 비율이 높은데 일본은 20% 정도뿐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일본 여행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신용카드 안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웬만하면 지금 뭐 구멍가게에 가도 다 신용카드 쓰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호텔이나 뭐 여행사 뭐 이런 큰 저기 빼놓고는 그 카드 쓰시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그러니까 현금을 좀 많이 좀 덜 사용하게 좀 만들 그런 정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일본 분들이 사고 전환이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왜 하냐면 과연 일본 분들이 그 현금 쓰는 게 현재 익숙해져 있는데 그 카드나 이런 페이를 쓸 수 있겠냐라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일본의 전자화폐 월급으로도 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블록체인 기술의 사실 꽃이거든요. 블록체인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전자화폐로 월급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이번에도 일본 뉴스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의 자율 규제 권한 부여. 자, 일본 금융청이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회에 자율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규제를 어기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허용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는 일본 금융청이 그 각 거래소들을 제재했는데 앞으로는 일본 거래소 협회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어기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현재 협회에다 주는 권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기금도 조성하고 컴플라이언스 규정도 완비해갖고 준비를 한다는데요. 뭐 자체 기금 조성이라는 건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뭐 각종 기금 준비하는 거죠.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주는 공제기금 비슷한 형식으로 기금도 조성하고 컴플라이언스 규정이니까 이제 고객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규정들을 완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 내에서는 라이센스 받으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발급용 문서도 확대하고 뭐 서류를 좀 많이 내라 뭐 이렇게 해서 그 거래소에 대한 그 규제라기보다는 그 거래소에 대해서 허가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대충 그 허가를 위해서 83페이지 정도의 문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플랫폼의 암호 저장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 현재 일본 금융청에서 협회로 자율규제를 넘겨주는 이유도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청 사람들보다는 사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이 더 잘할 것이다. 따라서 그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 경쟁력에 더 발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현재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협회에 자율규제 주는 것은 부럽기만 한데요. 그래서 일본 뉴스를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코인베이스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누가 얘기했냐면요. 미국 CNBC 방송 진행자가 SNS로 트위터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립토 트레이더 진행자가 코인베이스 IPO를 조만간 단독 보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인베이스 대표가 작년 12월에도 이미 IPO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 IPO,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것만이 코인베이스가 가야 될 길이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따라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이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거래소나 뭐 블록체인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상장이 만약에 성장될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ETF에 승인나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 거래소 회사가 최초로 그 IPO에 성공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결국 비트코인 ETF도 승인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또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또 저변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서 오늘 네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블록체인 기술 활용 상품권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뉴스인데요. 그 조폐공사에서 2018년 위변조 방지 보안 기술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콤스코 신뢰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 신분이나 문서의 진본 인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가장 처음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나 그 가맹점주가 앱을 설치하고 여기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품권이나 이런 걸 입력하면 데이터 플랫폼에 자연히 저장이 돼서 이게 진본인이 아니냐를 서로 간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건데요. 앞으로 그 조폐공사가 공공 진본성 인프라 제공으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조폐공사가 위변조 기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5만 원짜리 지폐 같은 데도 보면 지폐 여러 가지 위변조 기술 들어가 있는데 그런 위변조 기술을 오프라인에서 앞으로 온라인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 이런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진본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진화할 것인지 또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기회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라서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